예, 뉴스탑10이 뽑은 2위와 4위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그제 업무에 복귀한 지 그리고 하루 만에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글쎄요, 정권과의 마찰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보고 이렇게 안 하고 온 거니까. 원전 수사의 주체 대전지검을 찾았던 윤 총장 모습 잠시 보고 왔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복귀하자마자 사실 대검 현관에서 메시지도 던지고 단체 메일도 보냈던 윤 총장이 어젯밤에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이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수사 흐름상 어제 결재할 때가 돼서 했지 특별히 뭘 겨냥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대전지검이 대검에 영장 관련한 보고를 한 게 16일이고 그때 조금 보강을 하자 해서 그 보강한 걸로 결재를 하려고 했던 게 24일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 결재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업무에 복귀한 뒤에 결재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영장 청구하거나 월성 1호기 수사 문제는 법무부와 대검 또는 추미애와 윤석열, 청와대와 검찰 이런 갈등 구조로 볼 게 아니라 어떤 국정 운영의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중요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가동이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원래 2020년까지 해야 될 게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국회가 이게 논란이 어떻게 되요? 감사원이 좀 감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원이 열심히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검찰에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월성 1호기 수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무슨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약속한 국민적 합의를 저버리는 거죠. 지금 검찰은 당연히 해야 될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뿐입니다. 시기적으로 참 미묘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원전이라는 거는 정부의 어떤 약한 고리로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전 수사가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어떤 직무 정지를 사실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수사라는 것이죠. 사실은 며칠 있다가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직무 정지가 또 오래됐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징적으로 들어서자마자 이거는 이 원전 수사를 부각시켜서 아주 대치 국면을 더 격렬하게 만들어서 상징적 존재로 자신이 부상하겠다는 그 계산, 정책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반론까지는 아닌데 이건 어떨까? 예를 들어 오늘 징계위가 내일 만약에 열릴 예정이었으면 윤 총장으로서도 혹시 또 본인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 일을 좀 빨리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무리일까요? 저는 이 사안이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옵티머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왜 오래 걸리나? 2월 달에 시작한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시작한 지 몇 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열차게 하는 수사 방식이란 건 그것이 곧 윤석열 수사 방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과 김관학 교수님 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김경진 의원님,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곧바로 하더라고요. 내일 이 구속 위기에 몰린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근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윤 총장의 원전 수사에도 첫 단추부터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제가 검찰에 있어봤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너무 언론이나 밖에서
사실은 그냥 뚜벅뚜벅 할 일 하는 걸 가지고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도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전 갖는 것도 사실은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들 순회하는 과정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고, 원전 사건 수사도 방금 이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자료 없앴고 여러 가지 감사 저항이 있었고 허위 경제성 평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수사 자료 넘겼고, 예. 검찰에서는 방금 김관욱 교수님 왜 이걸 이렇게 빨리 하냐는데 감사원에서 거의 수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95% 수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거의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정도로 쉬운 수사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장을 청구해야겠다. 아니 지금 자료 없애고 허위 경제성 평가 없앤 게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표적인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당연히 인정이 되다 보니까 영장 청구를 한 거고, 근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 전에 직무정지 전에 이걸 받았다가 이거 좀 더 보완 수사해보고 결정하자라고 했다가 그 사이에 직무정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직무 복귀해서 보니까 이게 다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부터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총장이 이 정권에 무슨 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수사 의사 결정을 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누가 이기고 발부가 안 됐을 때는 누가 이런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특히 정치하는 쪽에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럼 김 의원님 보실 때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일단 이게 자료를 없앴잖아요. 영장 발부의 가장 핵심이 증거인멸의 우려 아니에요. 예. 이미 감사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넘긴 거 아니에요, 보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관건은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최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걸 텐데요. 때문에 수사팀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면면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 부분은 두 분이 있는 데서 오고 간 대화여서 장관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진술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3명을 저희가 한 그래픽에 모아봤는데, 특히 이번에 구성 위기에 몰린 산업 공무원 가운데 최근에 한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인멸이 됐자 내가 신내림 받을 줄 알았다라고 이런 보도까지 나왔던 인물까지 포함해서 이 3명이 지금 구속 위기에 있거든요. 근데 뭐 조금마다 조금씩 어떤 범행에 가담한 정도, 보면 이제 주거침해, 감사원법 위반, 공명전자기록 손상, 그 3가지 죄명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들어가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파일도 없었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C서기관 같은 경우 신내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던 그 사람의 어떤 범행 행태에 대해서는 언론에 좀 잘 보도가 돼 있는데, A국장 B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사실인지 아직 보도가 많지가 않아서 예. A국장 B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제가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아니다 한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지금 앞서 김경진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C서기관 같은 경우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본인이 파일을 삭제한 건 맞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방해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 같고, 시서기관. 문제는 이제 시서기관이 발부된 다음에, 그럼 영장 만약에 발부되면 첫 번째 소환해서 검찰에 뭐 묻겠어요? 왜 그랬어? 요건 묻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신내림 받은 줄 알았어?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결국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을 하는 직장, 공무원이든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든 밤에 있다가 다른 데 있다가 일요일 밤 10시에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본인 컴퓨터도 아니고 남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다? 갑자기.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중에 하다가 한 거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삭제. 이것도 아니고 밖에 있다가 일요일 밤 10시에 갑자기 사무실 와본 적 있으세요? 많지 않을 겁니다. 직장인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예. 왜 일요일 밤 10시에 밖에 있다가 갑자기 빈 사무실 들어와서 저 일을 했을까? 어디서 뭔가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뭔가 언지를 받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 당연히 합리적 의심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 캐물을 거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부터는.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이 3명. 자, 그럼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를 갖고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보다 더 청와대 윗선을 겨눌지, 이것도 꽤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었죠. 그 일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라든가 이사의 과정에는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시지만 보고 계시는지 난 참고히 궁금하거든요.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에 조립해서 즉시 가동된다는 저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김경진 의원님, 저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윗선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가늠이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럼 윤 총장 청와대 여기 압수수색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게 지금 윤 총장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를 하는 것은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대전지검 형사 5부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 지금 허위 경제성 평가와 작성된 문건 작성,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없애버리도록 하는 과정. 근데 파일을 없애는 건 제가 볼 때는 산업부 직원들이 사부적으로 지금 감사 대비해서 했을 가능성이 크고, 예. 허위 경제성 평가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켜라라는 지시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한글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대전지검 형사 5부의 담당 주임검사가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대전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서 받고, 다만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 게 워낙 중차대한 일이니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저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지금까지 보기 힘든 타입의 검사거든요. 니들이 필요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좋다 그러면 법원에 영장 청구해봐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본인이 총장 입장에서 봐서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은 청와대에 누군가가 그렇게 허위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흔적이 없다 있으면 더 보완 수사해봐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됐어요. 일단 예. 일선 수사검사의 의지와 그 대전지검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주어가. 예. 그런데 여권에서는요, 여러 차례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공개 경고를 한 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강한 정황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즉시 구속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를 제기했습니다. 한편의 누아르 영화가 생각납니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던져버린 검찰의 모습은 검찰 개혁만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관엽 교수님. 그래서 일부의 시각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장악력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 원전 수사 말고도 뭐 선거 개입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수사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뭐 복귀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원전 수사 얘기할 때 그러면 조남관 대행은 대행 역할을 못 하나요? 그럼 원전 수사 예컨대 뭐 구속영장 청구 명령 못 내리나요? 그러면 대행 역할을 못 한 거죠. 윤석열 총장이 없으면 검찰 전체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건 뭐건 간에 다 스탑이 돼 있다는 얘기를 거꾸로 이제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뭐 예컨대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 압수수색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봐요. 청와대에서 원전을 얘기할 때 예컨대 뭐 조기 중단시키라고 얘기를 할 때 예. 거기 가서 파일 삭제하고 증거 인멸하라고 지시했을까요? 그런 지시를 내릴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질 일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뭐 알아서 거기서 했으면 몰라도 청와대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청와대에 뭔가가 지시를 했을 것이라는 그 상황, 정황 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이제 시각과 해석을 좀 달리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원전 수사 영장 청구를 승인한 윤 총장 얘기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